11쪽에 1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수의 차가 2가 아닐 확률 2가 아닐 확률을 찾는 것보다는 2일 확률을 구한 다음에 빼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일단 차가 2일 확률을 구해봅시다. 두 주사위에서 나온 눈금을 각각 A와 B라고 할게요. 그럼 두 주사위 차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절대값 A 빼기 B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앞이 크냐 뒤가 크냐를 모르기 때문에 두 수의 차이는 2인 경우 그럼 그 조합이 어떻게 됩니까? A, B를 찾아보자면 차이가 2가 나는 숫자 1과 3, 2와 4, 그 다음에 3과 5, 4와 6, 5와 6과 5와 얼마죠? 3, 6과 4 이렇게 있겠죠? 됐나요? 차이가 1과 차이가 2 나는 숫자는 3, 2와 차이 나는 것 4, 3과 차이 나는 거는 3, 5도 있고 3, 1도 있죠. 그럼 1, 3과 3, 1은 다른 거 아닙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다르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잖아요. 앞에서 1 나오고 뒤에 3 나오고 앞에 3 나오고 뒤에 1 나오고는 다른 겁니다. 그럼 4와 6인 동시에 4와 2도 되겠죠. 5와 3과 5와 7은 좀 숫자 배열상 안 되니까 6과 4. 저기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겠네요. 차이가 5가 나는 차이가 2 나는 숫자는 8개. 됐습니까? 그럼 전체 확률 구하는 거니까 전체 확률 1에서 뭘 빼내죠? 차이가 2가 나올 확률은 36분의 8. 주사위 두 개 던지면 각각 66, 36. 총 경우 수는 36가지. 그럼 36 빼기 8하면 28이 되나요? 약분하면 뭘로 약분되죠? 4로? 4로 약분하면 9분의 7.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명 학생 A, B, C, D가 한 줄로 설 때 A와 C가 이웃하여 설 확률 값을 구하랍니다. 4명이 한 줄로 서는데 설 때까지가 사실은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뭐뭐 할 때가 보통은 구하는 전부 다의 경우의 수가 되고 그 뒤가 어떤 문제에서 원하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그럼 확률값 구하려면 전체분의 특정 사건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4명 학생을 한 줄로 세울 때 4, 3, 2, 1 맞나요? 4명을 1로 세우는 방식 4, 3, 2, 1 5명을 1로 세우려면 5, 4, 3, 2, 1을 곱해야 되고 그 중에 이제 분자값 A와 C가 이웃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A, C를 한 사람 묶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은 나머지 B, 그 다음 나머지 D. 총 이제는 몇 사람이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3사람이. 3사람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는 3, 2, 1의 곱이고 다시 A, C가 뭐 할 수 있죠? 자리 바꾸면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걸 다 곱하면 4, 3, 12. 이렇게 약분되고 남은 답은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시험에 출제된 5개 OX 문제가 있는데 임의로 답할 때 적어도 한 문제는 맞출 확률이에요. 적어도 한 문제란 말이 나오면 보통은 여사건이죠. 여사건의 확률값은 그 경우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 경우의 반대 사건을 따져서 빼내는 게 훨씬 계산상 유리할 때 여사건을 쓰고 그때 보통 적어도라는 표현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절대적이진 않지만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일단 여사건을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5개의 OX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춘다는 뜻은 하나를 맞춰도 되고 5개를 찍었다는 얘기죠. 경우 이 친구는 하나를 맞춰도 되고 2개를 맞춰도 되고 3개, 4개, 5개 너무 많잖아. 그걸 언제 일일이 다 따집니까?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전체 확률 1에서 여사건이니까 확률 1에서 뭐를 빼내는 거죠? 5문제를 찍었어. 적어도 하나의 반대 사건이 뭐예요? 5개 모두 틀릴 확률이죠. 이걸 빼내면 되겠네요. 5개를 다 틀려. 그거 뺀 나머지는 어쨌든 적어도 하나는 맞추겠다는 뜻이겠죠. 그럼 1 마이너스 5개를 다 틀린다는 뜻인데 첫 번째 문제를 틀릴 확률은
2분의 1이죠. 두 개 중에 하나 틀리는 거잖아. 하나는 맞고 하나 틀리는 거니까. 두 번째도 2분의 1 틀린다. 세 번째도 틀린다. 네 번째도 틀린다. 다섯 번째도 틀린다. 그럼 1 마이너스 32분의 1 따라서 32분의 31. 다섯 개 찍어서 적어도 하나 맞출 확률은 32분의 31이 정답이 된다. 5번이 정답이다. 됐나요? 됐습니까? 어느 놀이공원에서 다음과 같은 인형 경품 행사를 해요. 강면에 1부터 4까지 숫자 적힌 정사면체가 있죠. 1부터 4까지만 숫자가 적혀있는 면 4개짜리. 다음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정육면체짜리, 면 6개짜리. 그 두 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주사위 바닥에, 위가 아니고 바닥에 놓이는 면에 있는 숫자의 합이 자신의 나이의 이상이면 인형을 준대요. 근데 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이 8살이야. 그럼 정사면체에 나올 수 있는 숫자의 종류는 몇 개죠? 4개겠죠, 이렇게. 정육면체에 나올 수 있는 숫자의 종류는 이렇게 6개일 겁니다. 그럼 위에서 정사면체 숫자 하나, 그다음에 정육면체 숫자 하나 더해서 8 이상이 나와야, 자기 나이 이상이 돼야 준다고 했었으니까요. 근데 정사면체와 정육면체를 더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 두 개의 숫자를 각각 A, B로 한다면 두 수를 더해서 가장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2가 되고 가장 큰 수는 10이죠. 맞니? 그럼 이 안에서 8 이상의 숫자를 찾으려면 합이 8이거나 9이거나 10인 경우를 말하겠죠. 이건 6건 푸는 것보다 그냥 이게 푸는 게 낫죠. 그러면 6건이면 8 미만이니까 2, 3, 4, 5, 6, 7, 6가지를 계산해야 돼요. 개수가 얼마 안 되니까 이걸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럼 합이 8인 경우 봅시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분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6가지. 둘을 동시에 던지면 곱해야 되니까 4, 6, 24, 24가지 중에 이거부터 먼저 봅시다. 합이 8이 되는 케이스는 1은 안 되죠? 1, 6 합쳐봐야 7밖에 안 되니까 2, 6 나오거나 여기다 쓸까요? 자리가 없어서. 네, 여기다 2, 6 나오거나 그다음은 3, 5 나오거나 4, 4 나오거나 이 케이스의 합이 8이 되겠죠. 몇 가지? 3가지네요. 딱 합이 8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나요? 다음 합이 9가 되는 케이스는 1, 6도 안 되고 2, 6도 안 되죠? 3, 6부터 3, 6 그 다음은 4, 5 그 다음은 없죠. 숫자 4밖에 없으니까. 2가지 더하기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4, 6 5, 5 4, 6밖에 안 되네요. 4, 6 네. 5는 없으니까요. 한 가지 24분의 6 약분하면 4분의 1. A 주머니 모양의 크기 같은 흰 공 2개, 빨간 공 3개. B 주머니는 흰 공 3개, 빨간 공 2개가 있는데 임의로 한 개 공을 선택해서 공을 꺼냈어요. 근데 그 공이 빨간색일 공일 확률 값을 구하랍니다. 이게 이렇게 A 주머니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A 주머니예요. 그럼 이렇게 또 B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A 주머니 안에는 흰 공이 2개, 그다음에 빨간색 공이 3개, 그 다음에 이쪽에 B 주머니는 흰 공이 3개, 빨간색이 2개. 근데 임의의 한 개의 주머니를 선택해요. A나 B 중에 임의라는 거는 아무나라는 뜻이겠죠. 아무나 하나 선택합니다. 근데 그걸 공을 꺼내요. 그 공이 빨간색이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어쨌든 두 주머니 모두 다 빨간색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선택할 때 이미 한 주머니를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머니는 A를 선택해요. 그리고 동시에 거기 안에서 빨간색을 뽑아냅니다. 그럼 이 경우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B 주머니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빨간색을 뽑아도 되겠죠. 어쨌든 빨간색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A 주머니를 선택한다는 확률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A 주머니를 선택하는 확률값은 몇 분의 몇?
주머니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 그 중에 A를 선택할 확률은 2개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겠죠. 곱하기, 그럼 이제 A 주머니가 선택된 거죠. 그 A 주머니 안에서 빨간색이 나올 확률은 총 구슬이 5개, 그 중에 빨간색 3개, 이렇게 되네요. 그럼 B도 그렇지 않을까요? 2개 주머니 중에 B를 선택한다. 2분의 1. 그럼 B를 선택했죠? 그럼 이제 B만 봐야 돼요. A는 보지 않고. B 안에 공이 총 5개, 그 중에 빨간색은 2개. 여기는 10분의 3, 얘는 10분의 2. 이제 남은 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확률 값을 더해야 됩니까? 곱해야 됩니까? 동시에 발생해? 아니잖아. 그럼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죠. 동시에 발생하면 곱하기, 동시에 발생 안 하지 않으면 덧셈하는 거죠. 10분의 5, 약분하면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같이 정사각형의 각 꼭지점에 말을 놓았죠. 근데 민경이는 B에서 출발하고요. 여기 민경이 꽤 있어요. 여기 민경이 말이. 그 다음에 종성이 말은 D에. 각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에 해당하는 칸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는 얘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네, 근데 민경이 말과 종석이 말, 일단 주사위는 한 번씩, 각각 한 번씩만, 민경이도 한 번, 종석이도 한 번. 처음 위치에 그대로 있을 확률 값을 계산하시오. 일단 민경이부터 봅시다. 민경이가 주사위를 던져요. 1부터 6까지 나오겠죠. 민경이가 주사위를 던져서 자기 처음에 있었던 말과 똑같은 위치에 있으려면 숫자가 얼마 나와야 돼요? 4를 선택해야 되죠. 그럼 4를 선택할 확률 값은 전체 주사위 눈곱 6개 중에 4만 선택돼야 되죠. 6분의 1. 그럼 종석이는? 얘도 자기 자리에 오려면 숫자가 뭐가 선택돼야 돼요? 얘도 4가 선택돼야 돼요. 자기 자리에 다시 돌아오려면. 그럼 얘도 확률 값은 6분의 1이네. 근데 문제에서는 두 사람 모두 다라는 뜻이죠. 둘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두 사람 모두 다 자기의 자리에 그대로 다시 돌아오려면 민경의 확률값과 종석의 확률값을 곱해야죠. 동시에니까 36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주원이가 A 문제를 맞출 확률이 4분의 3, B 확률을 맞출 확률이 5분의 2. A, B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맞춥니다. 한 문제만이잖아요. 이 얘기는 주원이라는 친구가 A 문제를 맞추면서 B 문제는 틀리는 거죠. 이래야 한 문제만이 될 테니까. 아니면 A 문제는 틀려요. 근데 B 문제를 맞추죠. 그러면 주원이는 A, B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만 맞추게 되겠네요. 그럼 이 케이스로 계산해 볼까요? A를 맞춘다. 4분의 3. 곱하기 동시에 B는 못 맞춘다. B 맞출 확률이 5분의 2면 못 맞출 확률은 좀 반대 사건이니까 5분의 3이 되겠죠. 20분의 9. 반대로 A를 못 맞춘다. 4분의 1. 곱하기 B를 맞춘다. 5분의 2. 20분의 2. 역시나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 둘은 더한다. 20분의 11. 이렇게 된다. 자, 동욱이는 시험에서 객관식 세 문제를 풀지 못하여 임의로 답을 표시했다. 찍었다란 말을 저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하고 있죠. 네. 그냥 찍었다라는 표현인데 임의로 답을 표시한 세 문제 중에서 적어도 한 문제는 맞췄으면 좋겠는 거죠. 뭐 누구나 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번 시험은 임의로 답을 표시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 문제 중에 세 문제 너무 어려워서 찍었거든요. 제발 한 문제만 맞히기를 기도했었어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실제 여러분 생활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가끔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선생님, 지금 몰라. 3개 찍었는데, 3개 중에 어떻게 맞을까요? 그 확률이 어떻게 되죠? 라면, 네가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식이라는 얘기죠. 근데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기분은 한 문제를 맞추면 좋지만, 두 문제를 맞추면 정말 고맙고, 세 문제 맞추면 대박이죠. 그런 느낌인 거죠. 세 문제 찍었으니까. 근데 이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한 문제 맞췄을 때, 한 문제도 뭐 1번 맞췄냐, 2번 맞췄냐, 3번 맞췄냐 달라질 거고, 두 문제 맞췄을 때, 세 문제 맞췄을 때,
너무 많지, 상황이? 일단 내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적어도란 말이 나왔으므로 보통은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런 경우도 여사건이 좀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럼 1 빼기 여사건의 확률값이니까 여사건이 뭐냐면 3개 찍어서 적어도 하나를 맞추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희망을 무참히 밟아주면 됩니다. 제발 기도하지. 제발 3개 중에 한 문제를 맞춰주세요. 그러면 네가 기도받는 너는 에라이 다 틀려라 이거요. 3문제 모두 다 오답이죠. 3문제 모두 오답. 이런 느낌입니다. 되나요? 그럼 1 빼기 첫 번째 문제 오답될 확률. 오지선다잖아요. 하나만 답이 있어. 그렇지? 그럼 맞출 확률은 5분의 1이죠? 그럼 못 맞출 확률은 5분의 4. 그 두 번째 문제도 틀리고 세 번째 문제도 틀리면 모두 다 틀리는 경우가 되죠. 그럼 이거 다 곱하면 125분의 125 빼기 125분의 64 빼면 얼마요? 125분의 61 됐니? 무슨 말이죠? 3개를 찍어서 적어도 1개 이상을 맞출 확률이 최절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이게 뭐니? 3개 찍으면 3개 모두 다 틀린 확률이지. 이게 얼마예요? 절반의 확률을 넘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3개 찍으면 웬만하면 3개 다 틀리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운 좋게 하나 맞추면 고마운 거고 절반의 확률로 셋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찍고 나서 선생님 3개 찍은데 3개 다 틀렸어요. 이거는 네가 운이 없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그냥 절반의 확률에 걸린 거야. 물론 그것도 운이 없다면 운이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네가 생각한 것처럼 억울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반반의 확률이야. 거의 반반. 3개 다 찍었는데 3개 다 틀릴까? 3개 다 틀렸네? 50% 확률로 대략 그 정도 확률로 네가 틀리신 거예요. 오히려 50%더 높기도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틀릴 확률이 더 많아요. 시험 20문제 10개 제비 중에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민주가 먼저 1개를 뽑고 수환이가 나중에 1개를 뽑을 때 수환이가 당첨되어야 돼요. 이런 상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냥 상자 그냥 주머니로 할게요. 여기 안에 8개 제비가 있어요. 제비를 그냥 동그라미로 할게요. 8개. 그 중에 3개가 당첨이야. 이 색칠된 걸 뽑으면 이제 상품을 줘요. 근데 먼저 민주라는 학생이 먼저 뽑아요. 민주가 뽑은 다음에 그 다음 수환이가 뽑아. 근데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수환이가 나 당첨된 거야. 야, 나 당첨됐어.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수환이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앞에 뽑았던 민주의 영향을 받죠. 무슨 영향을 받냐면 민주가 당첨 제비를 안 뽑았을 때랑 뽑았을 때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져요. 수환이가 달라져요. 이유는 뽑았던 걸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첫 번째 뭐냐면 민주가 당첨 제비를 못 뽑은 동시에 수환이는 당첨 제비를 뽑은 거고 두 번째는 민주가 당첨 제비를 뽑았는데 수환이도 당첨 제비를 뽑은 거예요. 이런 케이스. 그럼 위로 계산해 봅시다. 위에는 당첨 제비를 민주가 못 뽑았죠? 못 뽑은 확률은 8분의 5예요. 동시에 자,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지금 얘는 민주는 뭘 뽑아갔냐면 빈 동그라미를 뽑아갔죠. 얘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7분의 3 살짝 지울게요.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수환이가 뽑을 때는 이런 상황에 놓인 거야. 그럼 수환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총 개수가 7개. 그 중에 당첨 제비가 3개. 이런 느낌이죠. 네. 이번엔 두 번째. 민주가 뽑았어. 8분의 3. 그럼 민주가 이걸 하나 들고 나간 거죠. 이렇게. 그럼 남아있는 공개수가 줄고 당첨도 줄어요. 얘는 56분의 15. 56분의 6.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죠. 둘을 덧셈하면 56분의 21. 56분의 21. 그럼 얘가 뭘로 약분되죠? 7로 8분의 3. 네, 2번이 정답이다.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이 0.35. 이 야구 선수가 두 번째 타석에서 적어도 한 번에
안타를 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안타가 뭔지는 알죠?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 단어는 알지 않나요?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관심 없는 사람. 안타는 뭐야? 그거 아니에요? 파울이나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그렇죠. 네, 살아가는 것. 쳤는데 공이 잡히지 않고 살아갈 때 안타라고 그러는데 그 칠 확률이 0.35예요. 굉장히 타율이 좋은 사람이고 이 정도면. 이 야구 선수가 두 번의 타석에서 적어도 한 번은 안타를 쳐야 돼요. 그럼 또 이렇게 따져봐야 되잖아. 두 번째 타석에서 두 개 타석에서 첫 번째 타석, 두 번째 타석 안타 친다, 못 친다, 못 친다, 친다, 못 친다, 못 친다. 이 중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요 위에 있는 세 개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두 번 중에 적어도 한 번 안타를 치는 거지. 근데 이거 일일이 계산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안타 친다 0.35 곱하기 0.35 안타 친다 0.35 곱하기 안타 못 친다 0.65 0.65 곱하기 0.35 이제 이거 다 어떻게 되죠? 텃세 마시는 겁니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확률은 원래 확률로 표현하잖아요. 좀 이따 배분율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확률은 분수나 혹은 소수로 표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분수로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분수로 많이 표현하죠. 가능성을 보려면 분모에 뭐가 있는지 보는 게 나으니까. 그럼 얘를 계산해서 전체 확률에서 빼내는 거죠. 그럼 이 확률 값은 못 치는 거니까 0.65죠. 0.65는 100분의 65가 되네요. 그렇지? 100분의 65 약분하면 얼마니 이거? 이거 5로 약분하면 20분의 13 됐죠? 그럼 이 확률 값은 1 빼기 둘 다 못 친다. 20분의 13을 두 번 곱한 값을 빼낸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400 빼기 13 조분하면 169죠? 400 빼기 169 얼마예요? 231? 네, 이 정도면 3번이 된다. 자, A, B 두 사람이 1회에는 A, 2회에는 B, 3회에는 A, 4회에는 B. A, B, A, B 순으로 번갈아가면서 주자를 던져요. 3회 배수가 먼저 나오면 이겨. 4번 안에, 4번 이내면 4번까지 포함입니다. 4번 이내에 B가 이겨야 돼. B가 이기려면 A는 3회 배수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3회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6분의 2, 3분의 1. 그럼 안 나올 확률은 3분의 2겠죠? 맞니? 그럼 횟수로 본다면 이런 케이스죠. 1회, 2회, 3회, 4회 이내에 결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결정하는데 처음 케이스로 본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첫 케이스는 A가 처음에 AB 순으로 던지잖아요. 근데 A가 처음에 3의 배수가 나오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A가 3의 배수가 나오면 이거 순서는 이렇다.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A고 얘가 다시 B가 되고 이런 순서예요. 근데 처음에 A가 3의 배수가 나오면 그냥 A가 이기는 거잖아. 근데 B가 이기는 걸 따져야 되니까 처음에 A가 안 나왔어. 아싸! 그 다음에 B가 3회 배수가 나오면 이제 B가 이기는 거예요. 4회 2회 이내에서 이기는 거지.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겠죠. A가 안 나왔어요. B가 아싸 하고 던졌는데 B도 안 나온 거야. 그럼 A하고 아싸 하고 던졌는데 A도 안 나온 거야. B가 네 번째 나오면 되죠. 그러면 B가 이기는 겁니다. 4회 이내. 4회 이내가 더 이상 갈 수는 없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3회 배수가 안 나온다. 3분의 2. 곱하기 B는 3회 배수가 나온다. 3분의 1. 3회 배수가 나오냐 안 나오는 좀 구분하는 거니까. A라는 사람은 어쨌든 A가 던진 건 확실하잖아. A가 던졌어. 근데 안 나와야 돼. 3회 배수가 안 나온다. 3분의 2. B가 던졌어. 두 번째는. 물어보지. 너 뭐 해야 돼? 나는 3회 배수가 나와야 되는데 3회 배수 나올 확률은 3분의 2. 그럼 얘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왜냐면 81분의 8. 얘는 9분의 2니까 81분의
18.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죠? 둘을 더하게 되면 81분의 26. 약분 안 되면 이게 답이죠, 그냥. 1번. 다음 그림과 같이 4장 문자 카드를 한 줄로 배열했어요. 이들 잘 섞은 후 임의로 다시 한 줄로 배열할 때 적어도 한 문자는 원래 위치에 있을 확률값을 구하시오. 이게 교란순열이라는 건데 일단은 확률을 구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뭐뭐 할 때 그게 전체 경우수잖아. 그럼 여기 읽어보니까 4장 문자 카드를 한 줄로 배열할 때 이게 전체 경우수네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4장 카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4, 3, 2, 1의 곱이죠. 이렇게. 분의 내가 원하는 특정 사건의 확률값을 계산하셔야 돼요. 특정 사건은 뭐냐면 다시 배열했는데 일렬로 쭉 배열했더니 처음의 문자랑 다른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문제 원하는 건 적어도 한 문자라도 원래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데 적어도 한 문자가 원래 위치에 있으려면 M의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A가 아니면 T가 아니면 H 아니면 2개씩 아니면 3개씩 아니면 4개 모두 다 너무 많잖아 이거는. 됐죠? 이것도 적어놓으면 되니까 6사건? 그럼 지금 우리가 원하는 특정 사건은 이 사건의 반대 사건이니까 모두 다 다른 위치에 놓이는 겁니다. 그거를 구한 다음에 얘를 1에서 이렇게 전체 확률 1에서 이 확률값을 빼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해봅시다. 모두 다 다른 위치. 이거 사실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9개로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외우는 애들도 있어요. 4개가 서로 다르게 배열되는 경우의 수는 9가지예요. 그럼 5개가 서로 다르게 배열되는 경우는 44가지예요. 이거 외워요, 고등학생들은. 일일이 하기 너무 귀찮아서. 9개 정도는 할 만한데 44개를 언제 계산하니? 근데 이거 완전 생노가다거든. 규칙도 없고 그냥 다 나열해야 돼요. 너무 귀찮은 일이지. 근데 왜 외우냐면 나오는 게 이거 2개밖에 안 나와서 그래요. 4개를 일렬로 배열했더니 다 다른 거를 배열하는 경우나 5개를 일렬로 배열했더니 다 다른 자리에 배열된다는 거 이거 2개밖에 안 나와. 6개는 경우 너무 많아서 안 내고 3개나 2개는 또 너무 적어서 안 내요. 만만한 게 4개, 5개야 사실은. 근데 이게 왜 4개입니까? 왜 9개입니까? 그러면 잘 봐. 지금은 우리가 지금 배열하는 목적은 MATH를 모두 다 다른 자리에 맨 앞에 M, 두 번째 A, 세 번째 T, 네 번째 H 이게 다 다른 자리로 가게 배열하는 겁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자리에는 누가 와야 되죠? A 아니면 T 아니면 H겠죠. 맞나요? 그렇지? 그럼 첫 번째 A가 예를 든 거죠. 첫 번째 A가 왔다 칩시다. 이제부터는 이제 가지치면서 수용도 그릴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 있나요? A 빼고 M, T, H가 모두 다 올 수 있죠? 네. M이 오거나 아니면 T가 오거나 아니면 H가 오거나. 그럼 세 번째 자리에는 지금 첫 번째 케이스로 본다면 A와 M이 없는 겁니다. 남아있는 알파벳은 T와 H예요. 근데 TH로 배열하게 되면 둘 다 같은 자리에 오게 되잖아. 다르게 배열하려면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거 말고는 안 되겠네. 그럼 두 번째 A 왔고 T 왔어요. 그럼 AT였고 남은 건 MH죠. 근데 MH를 MH 쓰게 되면 M은 관계없지만 H가 자기 자리랑 똑같은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HM 이렇게 배열해야 돼요. 얘는 AH 빼면 MT 남죠. 여기 M 오고 여기 T가 와야 서로 다른 자리겠죠. 맞니? 그럼 맨 앞에 A가 왔다는 가정하에 서로 다른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인가요? 3가지예요. 밑은 다를까요? 해보시면 비슷한 케이스로 똑같이 나옵니다. 경우의 수는. 이게 자기 자리 아닌 P에서 놓다 보니까 다 3가지씩 해요. 총 몇 가지가 되냐면 9가지. 그래서 1 마이너스 4, 3, 2를 다 곱하면 24분의 9, 24분의 15, 약분하면 8분의 5. 네,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이 한 변 길이가 1인 정오각형에 A를 따라서 이제 P라는 점이 움직인답니다. 출발점은 A고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요. 근데 P가 D까지 이동한답니다. 근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주사위를 두 번 던져요. 나온 눈금의 합. 그렇죠? 두 눈금의 합만큼 이렇게 무슨 게임하는 거야. 보드게임. 주사위 두 개 동시에 던져요. 나온 눈의 합만큼 저 말판이 움직여. 근데 어디서 시작했냐면 여기 A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얘가 목적지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D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럼 일단 최소한 몇 번 움직이면 되죠? 두 번. 합이 2거나 아니면 3, 4, 5, 6, 7이거나 아니면 8, 9, 10, 11, 12이거나 그 다음 안 되죠? 주사위 두 개 눈금을 합쳐서 가장 적은 게 2고 가장 많은 게 12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의 확률값은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으니 그렇죠?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게 나오죠?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함 만큼 움직일 여기까지네요. 움직일 때 여기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 그럼 66, 36. 그 중에 합이 2인 경우는 1, 1밖에 없죠? 한 가지. 합이 7인 경우 뭐 있나요? 세봅시다. 합이 7인 경우는 1, 6. 그 다음에 2, 5. 3, 4. 4, 3. 5, 1. 6, 1. 5, 2, 6, 1. 총 6가지. 합이 12인 경우는 66밖에 없죠. 그럼 36분의 8. 4로 갖고 나면 9분의 2. 4번이죠. 저렇게 숫자 적혀 있는 정육면체, 보통 정육면체는 1부터 6까지인데 얘는 그 숫자가 아니고 0 하나, 1 2개, 마이너스 1 3개. 총 6개의 숫자가 육면체 숫자로 배열되어 있는데 연속해서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의 합이 0이 돼야 돼요. 합이 0 돼야 돼. 자, 이런 거죠. 여기 주사위 하나. 이쪽에 주사위 또 하나. 됐나요? 그럼 여기 나온 눈금을 A, 여기 나온 눈금을 B라고 합시다. 얘 합이 1 아니, 두 눈에 합이 1 나오려면 이거 어떻게 되죠? 0, 0이 나오든지, 아니면 1, 마이너스 1이 나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1, 1이 나오든지. 안 그래요? 네. 이거 말고는 없잖아. 합쳐서 0 되는 케이스는. 그럼 얘부터 첫 번째 주사위, 어쨌든 주사위는 눈금은 이렇게 6개거든요. 여기서 0 나올 확률은 6분의 1. 두 번째 주사위 0 나올 확률은 똑같은 주사위 또 던지는 거니까 얘도 6분의 1이죠. 두 번째, 첫 번째 주사위 던졌더니 1이 나올 확률값. 총 눈금이 6개. 그 중에 1이 몇 개? 2개.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지면 다시 저 눈금이죠. 총 6개 중에 마이너스 1이 3개. 얘는 마이너스 1이 3개, 1이 2개. 이렇게 되죠.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까 다 덧셈하죠. 36분의 1 플러스 6 플러스 6. 36분의 13. 1, 3이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두 장 카드 두 장을 B는 4, 5, 6이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 3장, C는 5, 6, 7, 8, 9 5장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A, B, C 3명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서 각각 한 장씩 꺼낼 때 세수의 합이 짝수여야 되는데 야, 이건 조금 귀찮죠. 많이 귀찮네요. 그러니까 A에서 나온 카드의 숫자와 B에서 나온 카드 숫자, C에서 나온 카드 숫자를 더했더니 이 합이 짝수. 굉장히 좀 귀찮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문제를 보면 A를 보세요. A. 이 A는 숫자가 뭐밖에 없죠 지금? 1, 3밖에 없죠. 1, 3은 둘 다 홀수잖아. 그러니까 A가 카드를 꺼내면 무조건 홀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럼 A가 홀수가 나오는 걸 정해줬다면 이제 남은 건 BC가 뭐를 내냐에 따라서 그 합이 짝이냐 홀이냐 결정될 텐데 얘가 홀이 나왔으니 BC를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BC의 합은 얼마나 나와야 되죠? 홀수가 나와야 되죠. BC의 합은 홀수. B와 C에 나온 눈금을 더했어. 홀수. 근데 앞에 A가 홀수, B와 C의 눈금의 합도 홀수. 합치면 짝수가 되는 거죠. 홀 더하기 짝이니까. 그럼 내가 결정해야 될 바는 이거겠죠? B와 C의 합이 홀수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A, B, C 이렇게 봤을 때 B가 짝수가 나왔어요. 그럼 C는 홀수가 나와야 되고 B가 만약 홀수가 나오면 C는 짝수가 나와야 둘이 합이 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A는
홀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얘는 원래 홀인 거니까. 이제 확률 계산합시다. 첫 번째 케이스. 홀짝 홀 더하면 어차피 홀 되는 거니까. 그럼 A가 홀 나올 확률값. 얼마요? A가 홀 나올 확률값. 뭐 고민할 게 뭐 있니? 확률이잖아. A가 가지고 있는 카드 총 개수 2개. 그 중에 홀수 2개. 2분의 2 약분하면 1. 확률 1이라는 얘기는 이 사건은 무조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A는 카드를 꺼내면 무조건 홀수가 된다라는 뜻이니까 A가 나올 확률값은 1로 보시면 됩니다. 2분의 2, 1. 남은 것 B가 짝수될 확률. B가 짝수될 확률 얼마야? 카드 3개 중에 B는 짝수가 4, 6, 2개. 곱하기 C는 카드가 5개. 그 중에 홀수인 것 5, 7, 9, 3개. 밑에 있는 케이스는 A는 홀수를 낸다. 1. B는 3개 중에 홀수 1개. 얘는 5개 중에 짝수 2개. 그럼 이 확률은 15분의 6. 여기는 15분의 2. 둘을 더하면 15분의 8. 네, 정답은 15분의 8이 정답이다. 이 주머니에는 모양 크기 같은 흰 구슬 4개. 아까 한 거 아니야? 흰 구슬 4개, 빨간 거 2개. B는 3개 하나. 아, 얘는 꺼내서 B로 옮겼죠? B에서만 뽑아요. 그때 빨간 구슬이 돼. 이것도 상황이 조금 귀찮지만 충분히 납득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 A가 있고 얘가 B가 있는데 원래 얘가 어떻게 있다고요? 흰 구슬이 4개 있고 그 다음에 빨간 구슬이 2개 있어요. 얘는 흰 구슬이 3개가 있고 빨간색이 1개 들어있는데 A에서 공 하나를 빼. 그게 뭔지 몰라. 그냥 뺐어. 빼서 B에다 넣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B에다 손을 넣고 공을 꺼냈더니 그게 빨간색이어야 돼. 그럼 상황은 두 가지 아닌가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돼요. 첫 번째, A에서 뭘 꺼낸지 모르잖아. 흰색을 뽑았다 칩시다. 흰색을 B에다 옮겨놔요. 그럼 B는 구슬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면 흰색이 4개, 빨간색은 그대로 1개. 맞습니까? 그럼 결국은 A에서 흰색을 뽑을 확률을 생각해야 돼. A에서 흰색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A에서 흰색을 뽑을 확률은 6분의 4 곱하기 이제 B에다가 B가 이렇게 바뀌었죠. B에서 빨간색 뽑을 확률은 5분의 1. 두 번째, A에서 빨간색을 뽑은 거죠. 내가 뽑아낸 게 알고 보니까 빨간색이었던 거예요. 걔를 B로 옮겨요. 그럼 B 주머니는 흰색은 그대로 3개인데 빨간색만 2개로 1개 늘었죠. 그럼 첫 번째 A 주머니에서 빨간색 뽑을 확률은 6분의 2. 그 다음 B 주머니에서 빨간색 뽑을 확률은 5분의 2. 여기 30분의 4, 여기 30분의 4 합치면 30분의 8 약분하면 15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컴퓨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에 둘이 동시에 응시해요. 근데 상위가 합격 확률이 5분의 3이야. 상위가 합격. 5분의 3. 그럼 상위가 불합격 확률은 5분의 2겠죠? 이렇게. 상위는 확률이 정해져 있어요. 합격은 5분의 3, 불합격은 5분의 2. 근데 원빈위를 몰라. 원빈위 합격 확률을 몰라. 그냥 뭐 X라고 합시다. 모르니까. 얘 확률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안 읽어있거든? 이거는 여기를 뜻하는 것 같고 여기를 안 읽었어요. 상위와 원빈위가 모두 합격한다라는 게 뭐죠? 상위 합격. 원빈위도 합격. 동시 합격. 곱하기죠. 맞니? 그럼 상위 합격할 확률 5분의 3 곱하기 원빈위 합격할 확률 X. 둘을 곱하면 둘 다 합격 확률 5분의 2가 나온다. 지우고 반대편에 역수인 3분의 5를 곱한다. 약분되고 결론은 원빈위 합격 확률은 3분의 2가 된다. 따라서 원빈위 불합격할 확률은 3분의 얘가 합격 확률은 3분의 1이고 불합격 확률은 3분의 2가 된다. 반대로 썼네요. 네, 이게 합격 확률이죠.
합격이 3분의 2, 얘는 3분의 1. 자, 됐죠. 이제 남은 것.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상위는 불합격해야 돼. 상위 불합격 확률 5분의 2. 곱하기 원빈이는 합격해야 돼. 3분의 2. 15분의 4. 이렇게 됩니다. 자, 목요일까지 여기 뒤에 이제 마무리해 오시고 틀린 거 좀 고쳐 오시고 과제를 추가로 더 드리지는